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 중 하나인 1차 세계대전. 바로 그 전쟁 한복판에서 노벨상이 좀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아니, 똑같이 끔찍한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1916년은 그냥 넘어가고 1917년은 상을 줬을까요? 여기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당시 노벨위원회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였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해요. 전쟁이 시작된 1914년부터 그들의 결정은 계속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보세요. 전쟁이 한창이던 1914년, 15년에도 상은 어떻게든 수여가 됐거든요. 그런데 딱 1916년만 진짜 무슨 역사의 한 페이지가 찢겨나간 것처럼 텅 비어있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노벨재단 규정 속에 꼭꼭 숨어있던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조항입니다. 네, 바로 수상 보류라는 규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올해는 도저히 결정을 못하겠으니 일단 내년으로 넘깁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만의 히든카드 같은 거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수상 보류라는 규정이 바로 1917년 노벨상에 딱 사용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 바로 수상자를 발표한 게 아니라 이 규정을 써서 결정을 1년 뒤로 미룬 거죠. 네, 맞아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해답은요, 취소와 보류라는 이 두 단어의 결정적인 차이를 아는 데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1916년에는 위원회가 수상자 없음이라고 말 그대로 최종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1916년 상은 그냥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1917년은 달랐어요. 수상 보류를 선택해서 결정을 내릴 기회를 다음 해로 살짝 넘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1916년에는 아예 문을 쾅 닫아버린 거고요. 1917년에는 문을 살짝 열어둔 셈이죠.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걸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어차피 미뤄서 줄 거면 나중에 한꺼번에 2개씩 주고 그러면 안 되나? 하고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생각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위원회가 상을 한꺼번에 몰아서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1917년 상은 1918년에 주고 또 1918년 상은 1919년에 주는 식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딱 1년씩만 순서대로 미루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왜 하필 1916년에는 그렇게 문을 쾅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1916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쟁 초기만 해도, 그러니까 1914년, 15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전쟁 금방 끝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벨위원회도 어떻게든 평소처럼 굴려고 애썼죠. 심지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적대국, 그러니까 독일이랑 영국 과학자들한테 번갈아 가면서 상을 주면서까지 아슬아슬하게 중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16년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게 바뀐 거죠. 전쟁은 이제 국지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파괴의 소용돌이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상의 이 상을 지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 이유는 바로 총력전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베르동 전투, 손무 전투, 수십만 명이 그냥 목숨을 잃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상황이 1916년에 펼쳐졌거든요. 이러니까 과학계마저도 맹목적인 국가주의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국경은 굳게 닫히고 모든 교류가 끊기면서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건 그냥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서로를 죽도록 미워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상을 줄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상을 주든 그건 과학적 업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질 게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아예 취소해버린 건 노벨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권위와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자기보호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노벨위원회의 결정은 그냥 변덕스러웠던 게 아니라 역사상 처음 겪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적응하려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위원회의 전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전통을 지키려고 애썼죠. 그러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1916년은 상을 아예 취소하면서 권위를 보호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류라는 규칙을 아주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상황에 적응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1916년의 텅 빈 기록은 노벨상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최악의 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아주 놀라운 적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정말 위대한지는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규칙을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